복잡한 뉴스 쉽게 설명해 줄게요. 협상은 결국 결렬됐습니다. 21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담, 미국과 이란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즉각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란을 드나드는 모든 선박을 막겠다는 선언입니다. 세계가 다시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협상 결렬의 원인과 역봉쇄의 의미, 그리고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짚겠습니다. 호르무즈 봉쇄가 한국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원유 수입의 70%가 거기서 옵니다. 그 통로가 막히면 한국 경제 전체가 흔들립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월 11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47년 만에 미국과 이란이 직접 마주 앉았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펜스 부통령이 협상을 이끌었습니다. 이란 측에서는 갈리바프 의장이 대표단을 이끌었습니다. 양측 모두 역사적 협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분위기는 처음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회담은 밤을 넘겨 이튿날 아침까지 이어졌습니다. 무려 21시간, 결국 합의문 없이 끝났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최종이자 최선의 제안을 남기고 떠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받아들일지 지켜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란 측 반응은 달랐습니다. 미국의 요구가 과도했다고 했습니다.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세 가지 쟁점이 끝까지 풀리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미국은 즉각적인 전면 개방을 요구했습니다. 이란은 최종 평화 합의 이후에야 가능하다고 맞섰습니다. 서로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왜 이란은 호르무즈를 쉽게 열지 않는 건가요? 그게 이란의 마지막 협상 카드이기 때문입니다. 해협을 열어버리면 협상에서 내줄 것이 없어집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가장 강력한 지렛대입니다. 두 번째 쟁점은 핵 프로그램입니다. 미국은 고농축 우라늄 전량 반출을 요구했습니다. 이란은 핵 확산 금지 조약 가입국으로서의 권리라고 버텼습니다. 미국이 요구한 것은 사실상 완전한 핵 포기였습니다. 이란은 이를 주권 침해로 받아들였습니다. 가장 큰 강역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란의 동결 자금입니다. 약 270억 달러 규모입니다. 이란은 협상 시작 전 즉각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미국은 합의가 먼저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순서를 두고도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결국 세 쟁점 모두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협상이 결렬되자 트럼프는 즉각 반격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가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 시간 4월 13일 밤 11시부터 봉쇄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을 드나드는 모든 해상교통이 대상입니다. 국적을 불문한 전 세계 모든 선박입니다. 이란의 돈줄을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의도입니다.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에도 직접 글을 올렸습니다. 미 해군이 호르무즈 봉쇄 절차를 즉각 시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란의 통행료는 불법이라고도 못 박았습니다. 이란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즉각 강하게 나왔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군함에 엄중 대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죽음의 소용돌이가 될 것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한국은 원유 수입의 70%를 중동에 의존합니다. 이 중 90% 이상이 호르무즈를 통과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구조 중 하나입니다. 이미 영향은 시작됐습니다. 서울 도심 경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넘었습니다. 두바이유는 한때 배럴당 120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협상이 결렬되면서 유가는 다시 불안해졌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최악의 경우 배럴당 14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물가와 제조업 비용이 동시에 압박받는 상황입니다. 석유화학 업계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플라스틱 원료인 나프타 공급이 막혔습니다. 여수 국가산단 일부 공장은 이미 가동을 멈춘 상태입니다. 일반 시민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오나요? 기름값이 오르면 모든 것이 따라 오릅니다. 배달비, 택배비, 버스 요금, 마트 물가까지 연쇄 반응입니다. OECD는 올해 한국 성장률을 기존보다 낮출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국민들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기름값이 더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재기 조짐도 일부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대체 물량과 비축유 방출로 당장의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차량 5 부제도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이미 17개국을 상대로 원유 대체 도입에 나섰습니다. 4월분 5천만 배럴, 5월분 6천만 배럴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평시에 6에서 70% 수준에 그칩니다. 전문가들의 시각은 냉정합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오일 쇼크와 차원이 다르다는 분석입니다. 가격 충격과 물리적 공급 차단이 동시에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안보 취약돼서 한국은 일본 다음으로 위험도가 높습니다. 전체 에너지의 81%가 수입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구조입니다. 구조적 취약성이 이번에 다시 드러났다는 지적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시나리오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협상 재개로 빠른 타결, 두 번째는 역봉쇄 장기 고착, 세 번째는 군사작전 재개입니다. 앞으로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무엇인가요? 전문가들은 장기 고착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미국은 군사작전 재개가 경제 부담이 크고 이란도 당장 굴복할 이유가 없습니다. 2주 휴전은 4월 21일 만료됩니다. 협상 재개 없이 그날을 넘기면 전쟁 재개 압박이 커집니다. 이란은 서두르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원유 수송선들이 대안 항로를 찾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희망봉 우후에시 운송 기간이 2주 이상 늘어납니다. 물류비와 원유 단가가 동시에 오르는 구조입니다. 한국 정부는 비축유로 4월 말까지는 버틸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5월 이후 물량 확보가 관건입니다. 협상 결과에 따라 상황은 급변할 수 있습니다. 21시간의 마라톤 협상은 결국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트럼프는 역봉쇄 카드를 꺼냈고 이란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세계 원유 교역의 20%가 지나는 통로, 그 길이 언제 열릴지 아무도 확답하지 못합니다. 원유 수입의 70%를 중동에 기대는 한국은 이 협상의 결과를 가장 절실하게 지켜봐야 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합의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변수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젤리뉴스가 계속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젤리 뉴스는 여기까지. 다음 뉴스에서 만나요.